고등학교 화학2 어디 한번 해볼까요? 계속 평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몇 차시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과 염기 평형입니다. 먼저 산과 염기, 평형이란 건 또 뭐가 같을 텐데 그 전에 세기부터 얘기해 줄게요.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상수 몇 가지를 좀 정의할 텐데요. 산의 이온화 상수, 산, 수소와 A가 결합된 어떤 산이 물에 녹아서 이온화 평형을 이룹니다. 그때 뭐 평형을 이룰 때 화학 반응은 아래 같이 되겠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이 HA라고 하는 물질이 물에 녹으면서 이온화 평형, 이온으로 분해되면서 혹은 그때 산이기 때문에 하이드로gen 이온을 내놓으면서 생성물의 농도, 생성물의 몰랄 농도 분자해 놓고 곱을 분자해 놓고 원래 반응물 중에 산의 몰랄 농도를 아래에 놓는 그 비율을 우리는 산의 이온화 상수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염기의 이온화 상수, 염기 B가 물에 녹으면서 수산화 이온이 나타납니다. 수산화 이온과 BH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 몰랄 농도의 곱을 분자해 놓고 원래 반응했던 염기를 분모에 놓음으로써 그 B, 염기의 이온화 상수라고 정의하고요. 산의 이온화 상수가 높을 때, 즉 이온화가 많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자면 하이드로gen 이온이 더 많아졌을 때, 몰랄 농도가 높아졌을 때 우리는 강한 산이라고 얘기하고, 물 농도가 높아졌을 때 염기 이온화 상수가 높다는 것은 이온화가 역시 많이 됐다는 건데 이번 이온은 수산화 이온이죠. 강한 염기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짝염기라고 있는데요. 수소 이온의 이동에 의해서 산과 염기로 구분되는 한 쌍의 산과 염기를 우리는 짝염기라고 얘기해요. 수소 이온을 주고받는 정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인 세기를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산세기가 낮다면은 그것의 짝염기는 세기가 높고요. 산세기가 높다면 그거의 짝염기는 세기가 낮습니다. 자, 밑에 HCl 더하기 H2O는 Cl 음이온 더하기 하이드로gen 이온이네요. 이때 수소 이온을 줬느냐 받았느냐 가지고 HCl과 Cl 이온은 서로 짝산짝염기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때 산의 이온화 상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25도 기준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HCl 염화수소는 염산은 강산, 그리고 그거의 짝염기인 염화이온은 약염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반대로 물은 강염기. 그때 역시 수소이온을 받은 하이드로gen 이온은 짝염기가 될 거고 강염기이기 때문에 약산이 되겠네요. 자,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의 산의 이온화 상수는 1.8 곱하기 10-5제곱 매우 작아요. 약산이고요. 하이드로gen 이온을 뺏긴 하이드로gen 이온 이동한 CH3COO- 이온은 짝염기 짝산 관계가 있고 강염기가 되겠네요. 이때 물도 또 역시 약염기가 되겠고요. 약산이니까 약염기. 그거랑 짝염기 관계에 있는 하이드로gen 이온은 강산이 되겠네요. 어떤 거랑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때 산의 이온화 상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떤 물질과 반응하냐에 따라서 강산이 되기도 하고 강염기가 되기도 하고 그때 짝염기가 양염기가 되고 약산이 되기도 하고 각각 세기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염의 가수분화입니다. 산의 음이온과 염기 양이온이 결합하여 생성된 물질인데요. 염산과 수산나트륨 반응했습니다. 그때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네요. 한쪽에서는 그렇죠.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한편 한쪽에선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세트산과 수산나트륨이 반응하면서 한쪽에 또 뭐죠? CH3COONA. 한번 이름들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 나머지 산에서는 H 플러스 양이온이 나오는 한편 나머지 음이온, 염기에선 OH 마이너스 음이온이 나오는 한편 반대 양이온. 이 둘이 나머지 애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염이라고 얘기하고요. 염이 물에 녹을 때 생성된 이온이 물과 반응해서 하이드로gen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을 생성하는 반응 우리가 염의 가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해요. 염의 이온화로 분리된 이온들이 가수분해를 하지 않습니다.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하는 만들어진 염화나트륨
그냥 분리당 상태로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그냥 나눠져 있어요. 가수분해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산과 강염기가 반응한다면 약염계 짝산인 양이온이 가수분해되면서 양이온이 가수분해하면서 산성 수용액이 만들어져요. 자, Na4Cl이라고 하는 물질이 Na4 플러스 그리고 Cl-로 분해되고요. 이온화되고요. 그때 NH4 플러스가 H2O, 즉 물과 H2O, 물과 반응하면서 한쪽에서는 NH3 그리고 한쪽에서는 H3O 하이드로뮴 이온, 즉 산성이 되네요. 약산과 강염기 반응합니다. 약산의 짝염기인 음이온이 가수분해되면서 염기성 수용액이 돼요. CH3COONA가 분해되면서 CH3COO-와 Na+가 만들어졌습니다. 분해됐어요. 이온화됐어요. 근데 그 중에 CH3COO-가 H2O 역시 물과 반응하면서 CH3COOH 아세트산이 되고 한편은 OH- 수산화 이온이 만들어지네요. 그리고 그 수산화 이온 때문에 이 용액은 염기성을 띠게 되겠죠. 약산과 그 약산의 짝염기가 섞여있는 수용액이나 약염기와 그 양염기의 짝산이 섞여있는 수용액의 경우에는 산과 염기를 소량 가해도 이 산도 pH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액을 우리는 완충 용액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완충 용액. 예를 들어서 1몰 농도 CH3COOH 100ml와 1몰 농도 CH3COONA 100ml를 섞었어요. 반응시켰습니다. 일부만 이온화가 되어서 CH3COOH는 일부만 이온화가 되어서 물과 반응했을 때 뭐 이제 하이드로뮴 이온이 만들어지겠는데, CH3COONA는 거의 모두 이온화가 될 거예요. 넣으면은 CH3COO- 농도가 높아질 거고요. 그 농도가 높아진 만큼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평형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산을 첨가하면은 산이 이온화된 하이드로뮴 이온과 아까 CH3COOH가 반응해서 CH3COOH 그리고 H2O, 즉 역반응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요. 산이 이온화된 H3O 하이드로뮴 이온을 다 쓰기 때문에 수용액의 pH는 변화가 거의 없겠죠. 반대로 염기를 추구한다면 이온화된 수산화 이온과 CH3COOH, 즉 생성물이 반응하면서 생성물이 또 만들어질 거예요. CH3COO-가 만들어지겠고, 그 과정에서 또 H2O, 또 물도 만들어지겠죠. 염기가 이온화된 수산화 이온을 다 소모하기 때문에, 염기 이온화된 수산화 이온, 수산화 이온을 염기가 이온해서 만들어진 수산화 이온을 다 소모하기 때문에 수용액 pH는 역시 변화가 거의 없겠네요. 초기 완충용액 CH3COOH와 그 생성물인 H3C가 생략됐네요. CHCOO-가 거의 같은 농도로 있었어요. 평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을 첨가해줘도, 염기를 첨가해줘도 농도만 좀 변할 뿐 반응 평형이 이동함으로써 농도가 좀 변할 뿐 여전히 pH는 같네요. 생체 내에도 이런 완충용 역할을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혈액이요. 혈액. pH가 7.4 정도로 일정히 유지되고요. 효소의 작용이 영향을 줍니다. 탄산과 타산소 이온으로 이루어진 완충용액. 걔네가 작용할 때 어떻게 작용하느냐? CO2가 H2와 반응해서 H2CO3가 되고, H2CO3가 H2O가 반응해서 HCO3- 이온 그리고 H3O 플러스 이온이 되는데, 만약에 산을 첨가한다면 이때 H3O 플러스 이온과 HCO3- 이온이 반응함으로써 역반응이 많이 일어남으로써 소모되어서 pH 변화가 거의 없어지고요. 이때 만들어진 H2CO3는 또다시 역반응이 일어나서 CO2랑 H2로 만들어지고, CO2는 호흡을 통해 배출되겠죠. 염기를 추가합니다. 수산화 이온과 H2CO3가 반응하게 돼서 또 소모하게 돼요. 이때는 또 두 번째 반응에 정반응이 또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역시 또 pH 변화가 거의 없고요. 그때 만들어진 H2CO3는 그때 만들어진 HCO3 마이너스는 또 반응함으로써 또 물이 만들어지고 HCO3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고 계속 평형을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효소 인산 이수소 이온과 인산 수소 이온 역시 이 평형을 이루는데 역할을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반응은 인산 수소 이온 더하기 H2O가 인산 수소 이온과 H3 하이드로민 이온이 되는 건데, 산을 첨가한다. 산을 첨가하면 또 이게 인산 수소 이온과 또 반응하는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날 거고요. 소모되겠죠. 염기가 늘어난다면은 염기가 또 인산 이수소 이온과 반응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남으로써 소모돼서 pH 변화가 또 거의 없을 거예요. 결국에 산과 염기 어떤 얘기냐? 농도가 변하더라도 완충력이 어떤 얘기냐? 농도가 변하더라도 그 농도를 줄이기 위해 정반응과 역반응이 어떻게 평형이 이동함으로써 한쪽이 우세해지면서 역시 산과 염기가 소모되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게 돼요. 이런 용액을 우리는 완충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산과 염기 얘기하면서 그 세기도 얘기해봤고요. 그 세기가 변하지 않는 상황, 현상 다 화학 반응의 평형 때문이었네요. 평형 이동 때문이었네요. 다시 한번 앞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우리가 계속 속도를 얘기하는데 정작 속도를 안 쟀어요. 반응 속도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다음 시간에도 이 속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농도, 어떤 요인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면서 어떤 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너무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